2025년에 부동산 정책이 크게 변화했는데요. 대출 규제부터 세제 혜택, 청약, 재건축까지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릴게요.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 기존에는 대출을 조기 상환하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담됐었죠. 그런데 2025년 1월 13일 이후 신규 대출부터 이 수수료가 50% 인하됐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기존 대출자분들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하세요. 신생아 특례 대출 확대. 이전에는 부부 합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가구만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소득 기준이 2억 5천만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2027년까지 출산한 가구에는 0.4%포인트 우대금리도 적용된다고 하니 출산을 계획 중이신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주택 청약 종합저축소득 공제 확대. 이번에는 주택 청약 저축 관련 변화를 살펴볼게요. 기존에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도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저축의 비과세 혜택도 확대되었으니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챙기세요. 1주택자 세제 혜택 확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되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의 4억 원 이하 주택이나 비수도권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6억 원 이하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면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가 1주택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즉,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구매할 때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는 뜻이죠. 민간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시행. 2월부터는 도심 내 노후된 지역도 재개발이 쉬워졌습니다. 민간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시행되면서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덕분에 기존 재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축 분양 단지 대출 규제 완화. 6월부터는 디딤돌 대출 후취 담보가 시행됩니다. 이제 등기가 나기 전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신축 아파트 입주 대기 중인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네요. 재건축 규제 완화, 악성 임대인 퇴출. 재건축 관련 규제도 일부 완화됩니다. 일부 재건축 사업이 안전 진단 없이 추진 가능해지는데요. 다만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전까지는 안전 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또한 임대 보증금을 2번 이상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은 6개월 내 채무를 갚지 않으면 임대 사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7월 이후 대출 규제 강화. 대출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7월 이전에 서두르는 게 좋겠습니다.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서 대출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지기 때문인데요.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겠네요. 연내 시행 예정인 주택드림 대출. 올해 안에 주택드림 대출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만 19세에서 39세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며 부부 합산 소득 1억 원 이하라면 분양가의 80%까지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층을 위한 새로운 대출 상품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체크하세요. 착한 임대인, 상생 임대인 제도 연장. 임대료를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과 상생 임대인 제도가 2026년까지 연장됩니다.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이 주어지니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겠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연장. 마지막으로 다주택자들에게 중요한 소식인데요. 규제 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완화 조치가 2026년 5월 9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인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겠네요. 자, 이렇게 2025년 부동산 정책 변화에 대해 정리해봤는데요. 올해 부동산 매매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셔서 좋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